이왕이면 레드 카펫이나 원래 그 20대의 꿈이 영화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없네요. 이제 거의 뭐 여름이다, 그죠? 야, 큰일 났다 오늘 또 사장님들. 전혀 그냥 그 분위기가 안 잡혀가지고 조용하게 계시려고 딱 마음을 먹고 오셨네. 큰일 났네.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거 다 해가지고 오죠? 네. 아직까지 큰일 났네. 예. 자, 화요일은 금앤포에버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이제 우리 회사 아미코젠 퍼시픽 또 아미코젠이라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아미코젠 퍼시픽이 뭘 하는 회사고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사장님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처지고 있으면 나도 처지는 마음을 다시 바꾸고. 자, 아미코젠 퍼시픽은 이런 회사입니다.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을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했고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고 제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일 잘할 회사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미코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미코젠은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 활동을 하다 2013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이라는 것은 회사에 있는 주식을 시장에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으면 사고 가치가 없으면 안 삽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아미코젠은 그 당시에 가치를 인정받아서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럼 그 돈을 갖고 일반적인 회사들은 대부분 그러죠. 큰 건물도 하나 사고 땅도 좀 사놓고 있고 나중에 공장 지을 기다 하고 땅을 사놓은 다음에 땅값 올라가면 팔아고 이러는데 아미코젠은 그거 할 줄 모르고 아미코젠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돈을 가지고 막 이제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기술을 개발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뭐 임상 실험을 못하거나 이런 데서에 다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나 또는 그러한 회사의 제품들이 앞으로 아미코젠의 집단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에 그런 일을 이제 상장을 했고 2014년도에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투자를 한다는 뜻은 아미코젠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포석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미코젠 퍼시픽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냥 아미코젠만 전부로만 근무할 때입니다. 저도 이제 2013년도 상장을 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았고 2014년도 들어서 이제 13년까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상장시키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2013년까지 상장시키다 억수로 열심히 했으니까 한 1년 동안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3년도 후반부까지 좀 놀았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몇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고 진짜 놀았는가 싶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절대 안 놀았습니다. 놀면 회사에서 월급 안 줍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좀 놀았는데 논다고 좀 쉬면서 2014년도를 그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2014년도 이제 후반기에 가면서 이제 제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미코젠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아미코젠의 자회사 관계사를 들어오고 이런데 아미코젠 자체, 아미코젠 본사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미코젠은 두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특수효소라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효소라면 우리 사장님들도 생각나는 게 뭐 덜렁 생각나는 게 그거죠. 파워 엔자임 효소 우리 먹고 나면 뭐 소화 잘 되는 거 그거 생각나시죠? 네. 30분이 못 끌고 왔네 이래가지고 뭐 대신 해주실 분 안 계세요? 노성주 사장님 대신 못 끌고 왔겠는데 한 번 더 심기일전에서 한번 대봅시다. 특수효소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특수효소 사업부는 특수효소라 하면 지구상에 없는 효소이거나 또 지구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달리한 효소를 특수효소라 합니다. 아미코젠은 그 특수효소 중에서도 항생제를 만드는 제약효소를 아주 잘 개발하고 잘 만듭니다. 그런 사업부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잘 사업하는 게 그건 연구센터에서 주로 주관해서 합니다. 그건 원래 잘하고 있어요. 또 나머지 다른 사업부는 또 뭐냐면
큐자인, 스킨포스 콜라겐, 우리 지금 파워엑젠 효소 이런 거와 같이 인간이 먹어서 좋은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만드는 사업부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걱정이 이제 저한테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뭐 비슷한 패턴으로 구입을 합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패턴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옆집 사람이 먹어보고 좋다니까 나도 사 먹고,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먹어보면 좋다니까 나도 사 먹고, 아니면 언론지상에 막 엄청 떠드니까 나도 사 먹고, 대부분 그런 패턴이에요. 옆집에 순이 엄마 얼굴이 굉장히 이뻐졌어. 그래서 한번 쳐다보니까 뭘 먹는 거지? 쳐다보니까 오메가3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도 오메가3 먹으면 이뻐지겠다 싶어서 오메가3 열심히 사 먹어. 근데 안 이뻐져. 왜? 옆집 순이 엄마는 순이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이뻐진 거거든요. 그런지도 모르고 오메가3만 먹는 거예요. 또 앞집에 있는 도리 아버지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냥 건강해지는 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우리 남편도 그러면 건강해지기 만들어서 뭘 먹는지 봤더만 멀티비타민을 먹어. 그럼 멀티비타민 사주면 우리 남편도 그 다른 분야에 건강해지는 거, 그 건강해지겠구나 싶어서 이제 멀티비타민을 사줍니다. 근데 백기한끼는 뭐해라? 먹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앞집에 도리 아버지는 그렇게 건강해진 이유가 우리 엄마가 반찬을 잘 해줘서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반찬을 선착해 주면서 멀티비타민을 못 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남이 좋다 하니 먹는 그런 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 당시에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학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사람한테 꼭 맞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은 몰랐어요. 우리 이제 아미코젠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코젠에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자회사나 관계사로 들어온 회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12개 회사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12개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뭘 연구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모여서 자주 합니다. 그런 자석에서 제가 한 이야기가, 야, 건강기능식품을 좀 어떤 사람한테 꼭 맞는 패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먹게 만들면 이게 대박 날 것 같은데, 야, 방법이 뭐 없겠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겠다. 고 하니 클리노믹스, 우리 이제 유전자 검사 같이 하는 유전자 검사 기관이죠. 그 다음에 스킨메더, 우리 화장품을 같이 하는 회사죠. 그 두 회사에 있는 이제 과학자들, 연구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면 전무님이 그 당시 제가 아미코젠의 전무였습니다. 전무님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2014년도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2014년도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포털 사이트에 딱 치면 뭐가 나오냐면 전부 다 친자 확인입니다. 친자 확인. 그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친자 확인이 뭡니까?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내를 안 닮아. 이상한데? 저것만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해. 근데 이걸 어떡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자꾸 아가 크니까 앞집 아저씨하고 많이 닮은 거야. 네, 그래서 뭐 머리카락 뽑아가 핸드폰 난리 그게 진짜 확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유전자 검사는 뭡니까? 건강할 때 또는 젊을 때 본인의 유전자, 타고 태어난 유전자를 확인한 다음 그 유전자의 결함을 확인하고 다가올 미래의 질병을 예방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입니다. 그죠? 네. 점점 큰일 납니다. 예.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아서 되게 민망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 뭐 유전자 검사가 뭔데 이라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젊었을 때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주면 정말 꼭 개개인한테 꼭 맞는 맞춤형 솔루션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쩜 되노?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국내 법상 유전자 검사를 민간기업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법의 체계였습니다. 장관대는 물어보니 외국하고 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 클리노믹스에 호주 파트너가 있어요. 호주에서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말은 외국하고 합시다 하면 좋은데 실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외국에 이 유전체를 보내야 되고 그 문제가 있어요. 또 보내는 문제가 있어. 그럼 뭐 어찌 보낸다 치고 그럼 또 데이터베이스가 또 뭡니까 세계 평균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야 돼. 또 그게 영어로 된 결과 보수를 가져와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해 줘야 돼. 복잡한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겁니다. 이게 했다가 진짜 머리 몇 개도 안 나왔는데 다 뽑기가 없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2015년도가 막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부에서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민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하는 그런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그 법안이라는 건 확정을 짓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뭐 공청회에서 안 됐다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법을 바꿀 때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던 중 왜 이렇게 사인이 서로 안 맞노? 2016년 6월 29일 날 우리나라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이 규제가 완화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검사를 규정하는 법률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규제가 완화돼서 지금부터는 2016년 6월 29일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정해준 유전자 검사 항목 그걸 유전 형질이라고 합니다. 유전 형질. 그 다음에 유전자 수에 대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이 규제가 완화가 됩니다. 근데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등록된 곳에 안 한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돼요. 우리 클리노믹스는 이미 유전자 검사 281호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정말 법률이 변경돼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겠군 해서 전격 클리노믹스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6월 29일 날 이 법이 변경이 되었고 제가 실제로 7월 7일 날 우리 사장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제부터는 아미코젠 퍼시픽에서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뒤죠. 일주일 뒤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2016년 12월 달에 실제 유전자 검사를 사장님들 모셔다 놓고 100분을 모셔다 놓고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두 달 뒤죠. 2017년 2월 달에 맞춤형 솔루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 법률이 변경되고 제가 발표를 할 때부터 8개월 만에 이 사업 전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전체를 완성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이 탄생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럼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이 처음에 네가 그게 꼭 맞는 사업이면 꼭 앞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한다는 게 대박날 상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짜 대박날 상품인가? 그게 어떻게 해서 대박날 상품인가? 하는 데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2017년 작년 6월 달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세계 최대의 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이 바이오 컨퍼런스에서는 세계의 바이오 과학자 16,000명이 모여서 향후 이 지구상의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갈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 의학의 실현이라는 게 그런 자리에서 한 화두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6월 달에 이제부터 바이오 산업은 이렇게 가야 된다. 유전체 분석, 맞춤, 의학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전 1년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솔루션 사업을 하겠습니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과학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때 하고 있느냐? 2017년 6월 달에 왜 하고 있느냐? 시대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바이오 산업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납니다. 또 인간의 소득도 점점 늘어납니다.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인간은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또 본인한테 꼭 맞는 맞춤형 의학을 얻고 싶은 게 욕망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바이오 산업의 시대적인 트렌드는 꼭 이렇게 갈 것이라고 바이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2017년 하반기에 나온 언론 자료입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홀딩스 이런 회사들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를 좌지우지하는 탑3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작년 하반기에 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우리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왜? 이렇게 큰 회사들도 지금의 시대적인 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미국에 있는 헤빗이라는 회사입니다. 헤빗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일은 맞춤형 도시락 사업을 합니다. 그냥 도시락이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꼭 필요한 영양분을 넣고 필요 없는 영양분을 뺀 그런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들은 남이 좋다고 이때까지 좋다고 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이 좋다고 해서 또는 이때까지 좋다고 해서 먹던 음식들이 지금부터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유전자 검사 유전자 풀내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유전자 검사 유전형에 따른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솔루션, 또 나타나는 질병 이걸 이야기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밌는 음식들이 나타나는데요. 장어, 정어리, 청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장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보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빠져들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참 더 들어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겁니까? 제가 앞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빠져들어서 그런 거라고. 자, 장어는 굉장한 보양식으로 우리가 이전부터 알고 있죠. 뭐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장어를 먹어도 술을 먹으면서 장어를 먹으면 왠지 술도 안 취하는 것 같고 술을 먹지만 굉장히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가끔씩 한 잔씩 하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일부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속해 있는 게 장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들은 장어를 드시면 안 돼요. 또 정어리나 청어는 어떻습니까? 등푸른 생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등푸른 생선에는 뭐 DHA가 많다, EPA가 많다, 뭐 오메가3가 많다, 똑같은 양이다 세 개다. 많다 해가지고 뭐 많이 먹으라고 많이 먹어 수시로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돈 없으면 못 먹으면 옆에 먹는 거 뺏더라 먹어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압에 관련된 일부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먹으면 안 돼야 될 음식입니다. 헤빗이 하는 사업이 그런 겁니다. 그는 유전형에 꼭 맞는 영양소를 주고 필요 없는 영양소를 뺀 도시락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이제 맞춤형 유전자 검사 맞춤형이란 요 트렌드는 우리 바이오 산업,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바이오 산업뿐만 아니라 도시락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 번져나가는 그런 시대적인 트렌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트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이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폐갑을 지내 60세를 지나신 분들의 남아있는 자녀 기대 수명은 27.2년입니다. 즉 87.2세까지 사신다는 거죠. 오래 삽니다. 여성분들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 27.2년 중에 11년은 건강하게 살고 16.2년은 이렇게 사신답니다. 시름시름 이렇게 사신답니다. 이 16.2년이 우리 삶의 질을 아주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잡수시는 거 이게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습니다. 왜? 삼키는 게 잘 안 돼요. 씹는 거 저작 활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못 먹습니다. 또 행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걸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더 힘든 분들은 그냥 누워서만 또 갇힌 공간 안에 거기서만 딱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아주 우리 삶의 질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요번에 대답하신 두 사장님들은 복 받으실 겁니다. 예, 바닥으로 떨어져 26.2년이라는 기간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우리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이 26.2년의 기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전자 검사라는 게 뭡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나의 유전자를 미리 확인한 다음에 다가올 질병을 미리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6.2년이라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 16.2년을 한 16시간을 막 확 줄여보면 좋겠는데, 예, 그거는 좀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다. 자, 이런 실험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늙어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초고령화 사회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죠. 일본은 1970년도에 고령화 사회를 진입했다가 2006년도에 전화기가 대신해 주려고 천천히 하십시오. 자, 다시 집중. 다시 하겠습니다. 일본은 197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지고 2006년도 36년 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36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답니다. 근데 아직 초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통계를 예측을 해보니까 2026년 가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겠답니다. 일본이 36년 걸린 건 우리는 26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엄청 빨리 늙어가고 우리는 엄청 빨리 늙어가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 때문에 그래요. 일본은 꼭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딱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보다 좀 빨리 늙어야지. 그렇게 빨리 늙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늙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보다 더 심한 거는 요겁니다. 2006년도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을 때 어르비 세장이 일본은 33.1조엔인데 9년 뒤 2015년도 보니까 42.4조엔, 약 1.5배가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가 아닌데도 같은 기간 보니까 28.4조엔에서 57.9조엔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일본이 1.5배, 초고령화 사회인데도 1.5배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2배가 늘어납니다. 정부의 고민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야, 아직 초고령화 사회도 안 갔는데 야, 이거 초고령화 사회 갔다 가는 거야. 정부의 어렵이 채팅이 절단이 나겠다. 이 큰일 났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시키자. 건강할 때 본인의 유전자를 확인해서 미리 예방을 한다면 의료비 재정이 좀 건전해지지 않을까 해서 민간 기업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해라고 풀어준 이유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인간이 또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수명이란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장수에 대한 과학자들은 인간이 호모 헌드레드다, 100살까지 산다고 호모 헌드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수에 관련된 연구를 합니다. 젊은 피를 수혈하니까 장수를 하더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못합니다, 그죠? 젊은 사람 붙잡아다 피부가 나이 드신 분한테 너무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젊은 쥐의 피를 나이 든 쥐한테 넣어보니 동년배의 나이 든 쥐보다는 훨씬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화세포, 몸속에 있는 노화세포를 제거시키니까 또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그럼 노화세포를 없애버리면 되겠네? 또 기존 약물의 재발견, 장수에 관련된 약물이 아니에요. 다른 병에 관련된 약물이에요. 라파바이신이나 메폴민, 이거는 라파바이신은 항생제입니다. 메폴민은 당뇨병 약입니다. 요 두 개를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보다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좀 연구를 하면 오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수에 관련된 과학자들. 유전자 조작,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를 착착 잘라서
밴드 해버리니까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야, 이러면 이게 또 오래 살겠구나, 이런 연구를 해요. 우리 사장님들은 막 유전자 조작하면 되게 좋죠, 그죠? 우리 회사가 유전자 조작하는가 보다. 큰일 납니다, 유전자 조작하면. 아니, 그 단계까지는 못 왔어요. 유전자를 거의 다 규명을 다 하고, 우리 또 크리스퍼 가이라고 들어보셨죠? 크리스퍼 가이라고 진짜 뭐 전단 가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가이 아니고, 그건 다 효소입니다. 효소를 넣어서 딱 그 사이트에만 딱딱 자르게 만든 게 그냥 이름을 크리스퍼 가이라고 지은 겁니다. 네, 크리스퍼 가이가 나와서 정확하게 절단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해요. 왜? 혹시 만에 한 개 생길 문제 때문에. 요 잘라라 했는데 진짜 한번 저 잘라 끼면 사람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말 이 윤리적으로 어떤 국가에서는 아주 특별한 질병에서는 하게도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못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터. 이 프린터가 계속 발전하니까 인간의 장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를 바꾸면 좀 오래 살겠네 하면서 원숭이의 혈관을 만들어서 늙은 원숭이의 혈관을 바꿔보니까 원숭이 오래 살더라는 겁니다. 야, 이것도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자 검사하고 맞춤형 솔루션이 여기 무슨 해당이 되냐? 젊은 피를 네가 수혈해 줄기가, 노화세포를 제거시키고 사람은 아무도 못한다며? 3D 프린터를 만들어 줄 거야? 이런 생각 하시죠? 네. 여기서 네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잠수에 관련된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이 이야기를 3D 프린터 지금 못 만듭니다. 유전자 조작 참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못 합니다. 기존 약물 메폴민하고 라파마이신은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다. 노화세포 제거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젊은 피 수혈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구속되게 만드실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유전자 검사하신 사장님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 중학교가 아들 피 뽑아갑니다. 그렇지 않아. 젊은 피에 수혈을 하지 못하죠. 근데 요거는 될 것 같아요. 피를 젊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혈액 검사라는 걸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할 때 이렇죠. 젊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혈액 검사하면 어떻습니까?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중성지방, 그 다음에 고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GOT, GPT, 감마, GT 등등등등. 이 혈액 검사의 결과가 젊었을 때는 좀 더 정상에 와 있어요. 물론 비정상도 있습니다, 그죠? 병을 앓거나 또 특히 비대하거나 이런 애들은 또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많은 부분은 정상에 와 있습니다. 즉 피가 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이 정상 범위에 있던 피들이 점점 비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우리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을 하시게 되면 비정상으로 갔던 수치들이 다시 정상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세븐데이즈가 그렇잖아요. 세븐데이즈를 하신 분들, 제가 데이터도 보여드리고 하지만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혈액 검사의 결과에 그 수치들이 안 좋은 쪽에 가 있던 수치들이 물론 정상으로 안 돌아온 분도 계세요. 정상 가까이로 이동하거나 또는 정상으로 이동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피를 젊게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다는 못해도 젊은 피의 수혈까지도 못해도 피를 젊게 만드는 게 우리 맞춤형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이 탄생된 계기, 이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트렌드, 사회적인 환경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게 우리를 꼭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검사를 민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항목은 12개 유전 형질에 관한 항목입니다. 또 요 12개 유전 형질 중 46개 유전자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12개 유전 형질 46개 유전자는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 유전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물론 13개가 되거나 또는 47개가 해서 좀 더 추가가 되면 그건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12개, 46개 유전자는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본인의 타고 태어난 유전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가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걸 평생 한 번만 하면 된다면 안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를 직접적으로 성공으로 데려갈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죠, 그죠? 이제 얼굴도 잘생기고 늠름합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네. 네, 이거는 안 그런가요? 이해하면 안 그렇다는 뜻이죠. 잘못 알아들었다. 와,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 예. 지금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원래 얼굴은 이런 얼굴이 아니었고 요런 얼굴이었습니다. 요거 똑같아요? 사진 안경 쓰셨나? 안경 도수 바꾸셔야 되겠는데. 20대 후반에는 이렇게 숱이 좀 작은 얼굴이 이렇게 풍성한 숱을 자랑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20대 후반 사진인데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봐도 탐복합니다. 엄청 잘생겼거든요. 네, 지금 봐도 탐복. 지금 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탐복합니다. 보면서. 근데 이 당시에도 한 올 두 알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유전자 검사라고는 없었고 저는 그냥 왜 빠지지?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빠지나 해서 뭐 책도 듣고 그때부터 공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화책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2016년도 6월 23일 날 그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이 완료돼서 민간기업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됐을 때 맨 처음 한 일이 클리닉스를 찾아가서 야 클리닉스 내 유전자 검사부터 문제가 줘. 그래서 실제 실시를 했습니다. 제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요거는 전부 다 탈모에 관련된 유전자예요. 탈모에 관련된 유전자가 이렇게 빨간 게 2개 있거나 이건 엄마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2개씩 있습니다. 제가 2개가 있거나 1개가 있거나 다 빨간 게 있으면 니는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요런 머리가 되도록 딱 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유전인지 전혀 몰랐어요. 제 사촌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사촌형, 외사촌형, 이종사촌형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다 풍성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 그 사촌 중에서는 유독 저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은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직까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왜 그렇다 할까 싶어서. 예. 제가 이 당시에 요 당시에 제 꿈이 영화배우였거든요. 만약에 이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주 이걸 잘 갖고 와가지고 지금도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거보다는 좀 많이 있었으면 지금 영화배우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비꼬듯이 웃으시는데 오늘 참 분위기 이상하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영화배우의 꿈을 안고 있던 청년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머리카락을 많이 간직할 수 있어서 지금 영화배우가 됐다면 어떤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자 검사란 어떤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우리를 직접적으로 성공으로 데려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의 결과 보고서가 얼마나 잘 돼. 이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는 아주 내용이 쉽게 되어 있고 그림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그냥 보면 딱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유전자에 문제가 있을 때 먹어야 될 음식 또 해야 될 생활 습관의 팁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먹어야 될 음식, 생활 습관에 대한 팁들을 수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들은 이러한 것들은 어떤 교수님들이 논문으로 발표했거나 또는 어떤 기관에서 이걸 발표한 내용을 발췌해서 수록한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상업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쓰지 못합니다. 그럼 저작권의 위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찾아가 우리 좀 쓰고를 해주이소 이렇게 부탁 해가지고 그걸 다 허락받아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이러한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 상당한 기간이 아니면 이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를 성공으로 데려갈 직접적인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의 가장 핵심은 저는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솔루션이 없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유전자 검사에서 우째라고. 근데 뭐 우째란 말인데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해서 결과 이런 맞춤형 솔루션이 있습니다. 해야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모든 건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도 사실은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의사 선생님 내시경 한 다음에 검사 끝났으니 집에 가 있어 하면 그 병원 절대 안 갑니다. 왜 갑니까 그 집에? 내시경을 해보니 뭐가 있어서 뗐는데 이걸 검사한 결과 뭐가 어떻게 됐으니 수술을 하세요, 약을 드세요, 뭐 식습관을 어떻게 운동을 등등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솔루션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솔루션은 외형적인 특징에 관련돼서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는 맞춤형 에센스로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건 뭐 우리 4층 제나도 랩에 가서 본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주면 그냥 딱 정해서 주죠. 요거는 요 맞춤형 에센스의 제품명은 우리 사장님들 본인의 이름입니다. 내가 맞춤형 솔루션으로 에센스를 딱 요구를 하면 본인의 이름이 딱 나와요. 김영수 딱 찍혀서 딱 튀어나옵니다. 이게 한 700여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서 700여 가지 종류로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돼요. 정확하게 703가지입니다. 703분의 사장님들이 다 유전자가 틀리다면 각각 다른 에센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나만의 에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내용적인 특징에 관련된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났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해결해 드립니다. 이것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드리죠. 우리 사장님들이 4층의 제나도랩에 본인의 결과 보고서를 주면 사장님은 BP1을 드세요, CL1을 드세요, 또 사장님은 DB1을 드세요, 뭐 TG1을 드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꼭 맞는 맞춤형 솔루션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해 드립니다. 저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이 맞춤형 솔루션이 우리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 14일 아마 출시로 이제 곧 공지가 뜰 텐데 외형적인 특징에 관련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현재는 에센스밖에 없지만 크림, 로션, 스킨이 또 더 확장돼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맞춤형 솔루션을 가져갈 그런 대상들이 더 많아져서 선택의 폭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내용적인 특징에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의 맞춤형 솔루션도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좀 빨리 해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참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6월달 제가 6월달에 꼭 만들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좀 지나서 아마 7월달 내로는 제품이 확정된 제품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맞춤형 솔루션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춤형 솔루션은 각각의 유전마다 주의 유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질병, 솔루션, 주의사항들이 각각 유전자마다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맞춤형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아미코젠 퍼시픽은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했고 지금도 제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일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다른 회사들이 갖지 못한 12개의 집단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미코젠이라는 우산 아래 12개의 집단이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상상을 해보죠. 2010년 6월 29일 날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규제가 완화됐을 때 우리가 아미코젠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간주를 하고 가정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클리닉스를 찾아갑니다. 클리닉스하고 저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예요.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법률이 완화됐으니까 우리 아미코젠 퍼시픽하고 너 클리닉스하고 유전자 검사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 제가 예상하기로 클리닉스의 대답은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야, 너가 하고 안 웃기다. 너보다 큰 회사가 줄을 서가 있는데 와, 너가 하고 웃기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클리노믹스를 부여잡고 내가 사정을 해서 바시가링 부여잡고 사정을 해서 허락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미코젠을 다시 찾아가게 되죠. 아미코젠을 전혀 모르는 회사고 가정을 해보고 찾아갑니다. 아미코젠아, 우리가 이런 클리노믹스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너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하고 싶은데 우리하고 같이 사업 한번 해볼래? 그러면 아미코젠에서 하는 대답은 똑같았을 겁니다. 야, 네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난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나중에 좀 내가 이해할 때 좀 한번 와봐.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16년 6월 29일 날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이 규제가 완화됐고 7월 7일 날 한 일주일 뒤죠, 그죠? 한 10일 됐나요? 일주일 뒤에 우리 사장님들 모셔놓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을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고 8개월 만에 이걸 전부 다 완성을 시켰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미코젠이라는 무상 아래 12개의 집단이 딱 한 목표를 쳐다보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이 성공하려면 4가지 회사가 필요해요. 첫 번째, 유전자 검사 기관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하나 필요하겠죠. 세 번째, 또 맞춤형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화장품 회사가 필요하겠죠. 네 번째, 우리와 같은 요 맞춤형 솔루션 유전자 검사를 유통할 수 있는 회사가 하나 필요하겠죠. 요 4가지 회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추가로 하나 더 필요한 게 저같이 똑똑한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왜? 이걸 엮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엮으면 절대 이 사업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코젠이라는 우산 아래 똑같은 목표를 쳐다보고 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니까,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사업을 한다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 내가 할기다, 나도 이런 거 할기다, 나도 저런 거 할기다만, 나는 너보다 2개 더 할기다, 이러고 태어난 회사 많아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관심도 안 쓰고 있고, 아니 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또 이제 이만큼 우리가 빼내놓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저도 괜찮네 싶어가 또 나도 이건 누구보다 이 더 할기다, 뭐 어찌 할기다 해고 막 들고 나오는 회사 짜다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회사들, 지금 막 들고 나오는 회사들하고 우리 회사의 차이점은 분명하게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이 우리 사업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위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달려왔어요. 2016년 7월 달부터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8년 2년이죠. 2년. 거의 2년이죠. 2년 동안 우리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를 목표로서 달려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주력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회사는 뭣도 하고 저거 줄이기는 많아요.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다가 이거 하나 갖다 붙인 거죠. 마치 짜장면을 잘 만드는 집이 하나 있는데 옆에 된장찌개를, 김치찌개고 된장찌개를 만드는 식당에서 보니까 저 집 짜장면 잘 만들어서 잘 팔거든. 야, 이제부터 우리도 짜장면을 해야 되겠어. 똑같습니다. 어느 집이 짜장면을 잘 팔겠어요? 짜장면 전문. 우리 사장님들은 짜장면을 잘 안 드시니까 제가 보기에 잘 만들죠. 누가 그 사업에 목숨을 거느냐가 사업의 핵심이죠.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사건이 주력이냐 아니냐가 이 사업의 승패를 저는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그런 소문이 좀 들리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아미코젠 퍼시픽은 뭐 어떻게 사업을 하나 얻어서 뭐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저는 잘 못 들었는데 여기 막 소문이 돌대요. 보니까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가면 또 다른 모습의 우리 회사가 또 다른 모습의 아미코젠 퍼시픽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컵앤포에브에서 준비한 회사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또 벌써 이제 올해가 반이 다 돼가니까 좀 이제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죠? 올해 사업을 또 잘해서 올 연말에는 또 성공을 해야 되니까 우리 사장님 모두 올해 사업을 잘하셔서 올 연말에는 웃는 얼굴로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첨 참.